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겠다 싶은 분 떠오르시나요? 항상 먼저 인사하고 부탁하면 웬만해선 거절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넘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 이해해줘.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메시지는 읽히는데 답이 없고 연락을 해도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속 얘기를 꺼내면 요즘 좀 정신없어라는 말로 슬쩍 피해갑니다. 주변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의 끝은 절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 사람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잘 못 끊는다고,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끌려다닐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가장 단호합니다. 다만 그 결단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바로 화내지 않고 서운해도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의미와 맥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번엔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겠지. 한 번쯤은 넘어가도 괜찮겠지.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은 한두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패턴을 봅니다. 이게 우연인지 반복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상대의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걸 굉장히 오래 지켜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너 왜 그랬어? 라는 말을 정말 마지막까지 아껴둡니다. 그 말은 화가 나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거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마음이 멀어져도 태도부터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웃어주고, 여전히 들어주고, 여전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기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을 뿐 관계의 저울은 계속 기울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배려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늘 상황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가? 특히 착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입니다. 상대는 힘들 때마다 귀신같이 연락을 합니다. 하소연, 불만, 분노를 1시간, 2시간씩 쏟아냅니다. 착한 사람은 처음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런 얘기 들을 여유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아. 이 한마디가 착한 사람의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아, 나는 들어주는 역할이었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로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실망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설명하려는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말해봤자 달라질까? 이미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관계는 이미 한 발짝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더 이상 소모시키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겁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더 써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판단이 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절은 폭발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서운함을 쏟아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 빈도가 줄고 만남이 미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무슨 일 있었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미 대답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후에 상대가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 있어? 이때 착한 사람이 대부분 선택하는 건 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다시 기대를 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돌아올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손절이 되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착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의외로 슬픔이 아닙니다. 해방감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내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느낌. 이 감정을 한번 경험하면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이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마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 조용히 멀어졌다면 서운해하기 전에 한 번쯤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착함을 너무 쉽게 사용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힘든 결정을 막 내린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만 곁에 두셔도 됩니다.